연소 같은 경우는 석탄이나 또는 목재 같은 게 이렇게 분해라는 것은 연소되면서 여러분들 고체 연료가 자, 가연성 가스가 나온다고 했죠. 이게 이제 연소되는 게 이제 분해 연소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면 연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숯이라든지 또는 코크스 이런 것들이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에서 이제 연소가 되는 겁니다. 자, 석탄 타르. 자, 석탄을 건류할 때 생기는 자, 끈끈한 기름 모양의 이제 액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석탄가스는 석탄을 고온 건류했을 때 만들어진 휘발성의 기체 연료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프로 분배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조 방법에는 이렇게 이제 석탄가스, 발생로, 수성, 석탄가스화 등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네. 자, 이 중에서 이제 뭐 석탄, 가스와 가스라는 것은 석탄의 수증기, 산소, 공기, 수소 이런 것 등을 단독 또는 병용해서 작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가연성 가스, 수소, 일산화탄소, 그다음 메탄, 자 이런 가연성의 유효한 성분으로 나오고 이걸 기체 연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체 연료는 거의 이제 두 가지 LNG, LPG 거의 이 부분에서 이제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액체 연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연료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특징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연료는 유동성이 있는 액상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배관이나 이런 데는 이제 공급을 하는데 흐를 수 있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액체로 된 연료고요. 자, 연료의 공급이나 연소의 조절, 연소기나 연소 장치, 온도 조절, 자 부하 변동에 대한 추종성이 우수하다. 한마디로 보면은 자 연료를 공급하거나 또 연소 조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소기나 연소 장치의 온도 조절. 그러면은 중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열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보면은 자 안개처럼 무화가 되기 때문에 연료를 분사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또 부하 변동에 따라서 자 추종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자 만약에 부하 변동이 커요. 증기 사용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연료를 많이 투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연료 사용량을 뭐 가감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기체 연료에 비해서 밀도가 큽니다. 왜냐면은 기체 연료는 자 상온, 상압으로 나오면은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때문에 자 연료의 밀도가 보면은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자 액체 연료는 밀도가 이제 큰 편이죠. 또 그래서 이제 저장 공간이 적게 차지하고 연료 수송도 간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이렇게 드럼통이라든지 또는 탱크로리 이런 데다가 자, 실어서 운반을 하고 있죠. 또 배관공사 등의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그만큼 연료량이 많기 때문에 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내더라도 그 양을 많이 공급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단위 질량당 발열량이 큽니다. 이게 여러분들 연료의 구비 조건 중에 첫 번째였죠. 단위 질량 또는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클수록 좋은 연료의 조건이었죠. 네. 그래서 발열량이 그만큼 중량당 크다는 것은 적은 연료로도 많은 열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전 연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연소 후에 보면은 이런 여러분들 이제 뭐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때문에 화력이 강한 연소 장치를 소형으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자, 소형 연소 장치로 한번 높은 화력으로 연소를 하는 거죠. 자, 연소 회분. 회분에는 여러분 반화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고온 부식의 원인인데 이 회분이나 유해 성분 자, 이런 것들이 잔류가 없다는 겁니다. 적다는 거죠. 자, 비교적 저가로서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공급이 안정적입니다. 자, 품질도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석탄 같은 경우는 또 석탄에 따라서 품질이 차이가 있죠. 네. 자,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네. 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탈환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환 공정이라는 것은 연료 중에 이제 황성분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왜냐면은 자, 황성분이 많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연소 후에 아황산가스가 되고요. 이게 오산화반환점에 의해서 무수황산이 또 수분과 만나면은 뭐가 되죠? 그렇죠, 황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식을 시키거나 대기를 또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을 거쳐서 미리 제거하는 게 좋죠. 자, 액체 연료의 열량은 단위 무게당 발생 열량에서 메가줄 퍼 킬로그램. 그래서 이제 고체나 액체 연료는 발열량 단위가 메가줄 퍼 킬로그램이었죠. 그리고 기체 연료 자, 메가줄 퍼 뭐죠? 노멀 세제곱미터. 이렇게 발열량 단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액체 연료의 특징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액체 연료 특징. 여러분들 특징 중에서는 장단점 부분에서 이제 문제로 나왔었죠. 보면은 첫 번째, 품질이 균일합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높은 편이에요. 자, 연소율도 높고, 자, 연료율도 높습니다. 자, 운반, 저장, 취급 또는 계량 이런 것들이 쉽고요. 자, 회분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회분은 검댕이가 되는 성분이라고 하죠. 바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성분들이 적고 연소 조작, 그래서 화력을 키우거나 번호 있는 돌을 키우거나 고연소나 저연소 이런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화재나 역화의 위험성이 있죠. 네. 또 단점으로 보면은 가동을 중지하면은 보일러가 빨리 식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문제에서도 이런 아까 액체 연료 장단점이 나왔었죠. 책에서 잠깐만요. 이게 더 좋은데요. 그렇죠. 문장으로 쭉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의 내려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내용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뭐 직류탑인데 액체 연료 보면은 주로 직류탑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각 혼합된 석유 성분들을 각각의 비등점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25도에서는 LPG가 보면은 증발합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LPG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자, 가스차들도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끓는 점이 40에서 이제 75도일 때는 가솔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끓는 점이 75도에서 150도 나프타인데 자, 화학 원료나 재료를 이제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끓는 점이 150도에서 240도는 등유입니다. 자, 등유는 주로 항공유, 비행기 연료로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자, 끓는 점 220도에서 250도에서는 자, 경유가 나오고요. 디젤 엔진에 주로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250도에서 350도에서는 윤활유가 나옵니다. 350도 이상에서는 중유가 나오는데 주로 요즘에는 이제 선박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밖에 보면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석유를 이제 가열해서 이렇게 끓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류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나프타입니다. 아까 나프타는 보면은 자, 석유 제품에 보면은 원료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원유 증류할 때 이제 뭐 35도에서 220도 끓는 점에 유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인데 주로 나프타는 가솔린과 같은 비점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끓는 점 범위가 나프타하고 이제 가솔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유출되는 유분, 자, 기름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질 나프타, 중질 나프타는 이제 구분하고요. 자, 옥탄가가 낮아서 가솔린에 혼합해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은 석유화학 원료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나프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솔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연기관에 적합하도록 부탄, 가스나 나프타, 자, 접촉 계질 나프타, 자, 옥탄가 향상제, 자, 산화방지제, 자, 이런 것 등을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순수하게 자, 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첨가물 등이 들어가서 조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질에 보면 석유 성분, 기름 성분을 휘발유라고 부릅니다. 자, 뭐 습성, 천연가스에서 분리한 뭐 천연가솔린도 있고요. 원유에서 이제 직유에서 제조한 자, 직유 가솔린도 있고요. 자, 뭐 중유, 석유 유분을 기름 성분을 압력을 가해서 분해한 분해 가솔린도 있습니다. 또 나프타를 촉매로 해서 보면은 발생시킨 자, 계질, 가솔린, 저급, 올레핏 단계 뭐 탄화수소도 있고요. 이런 중합 가솔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가솔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보면은 자, 자동차 연료로 내연기관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뭐 깊게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고 어떤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프타는 자, 석유화학 원료로 주로 쓴다. 그리고 가솔린은 주로 내연기관에 주로 이용을 한다.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등유입니다. 자, 등유는 아까 주로 어디에 쓴다고 했죠? 자, 비행기 연료를 쓴다고 했죠. 주로 이제 항공유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유 증류하는 과정에서 180도에서 300도 정도의 이제 정류 과정에서 이제 나오고요. 가솔린과 그 다음에 경유 중간에서 유출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가정용 난방 기름으로도 많이 쓰죠. 네. 또 주방 연료나 석유, 발동기 연료, 그리고 대부분은 항공터빈, 비행기 연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유입니다. 자, 경유하면은 주로 보면 여러분들 디젤 엔진에 이제 쓰고 있죠. 네. 디젤 엔진에 연료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점 범위가 200에서 300도이고요. 자, 증유와 중유 사이에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주로 디젤, 자, 자동차 이제에 쓰고 있죠. 또는 이제 디젤 엔진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경유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승용차, 버스, 트럭, 네, 또 중소형 선박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 있죠. 자, 또 가정용 난방유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이런 가스, 네, 보일러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많이 이제 주로 가정용으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 정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유. 네. 자, 중유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경질유와 이제 중질유로 나누고 경질유,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가리키고 중유는 보면은 자, 가장 늦게 나오는 액체 연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흑갈색이고 어두운 갈색이 거의 뭐 흑색처럼 보입니다. 자, 점성이 큰 액체 연료입니다. 그래서 특히 특징이 보면은 점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또 큰 특징이 뭐냐면은 경질유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 놔두면은 증발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유 같은 경우는 상온에 넣더라도 증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점도를 이제 기준으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점도를 기준으로 A, B, C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A 중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열이 필요 없다고 했죠. 하지만은 B와 C 중유는 반드시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유 예열할 때, 자, 예열 온도 몇 도라고 했죠? 80도. 그렇죠. 보통 보면은 뭐 저장 탱크에서 이송할 때는 40에서 50도, 그다음에 서비스 탱크에서는 40에서 60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무화용으로 예열할 때는 8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C 중유, 보통 이제 벙커CU라고 많이 부르죠. 자, 점성, 유동성, 잔류, 탄소분, 황분 이런 것 등이 가장 큽니다. 자, 주로 이제 요즘은 뭐 선박이라든지 선박 연료로 쓰고요. 또 화력 발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중유. 자, 점도가 이제 매우 높죠. 그래서 이 중유를 사용할 때는 예열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열을 안 하면은 중유 이송도 안 되고 또 연료를 안개처럼 이제 분사하는 우화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예열해서 연료를 이송시키고 또 무화할 때도 예열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뭐 선박 등에서도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때 연료 탱크 개통에서도 예열 장치가 보면은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하면은 주로 이제 선박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처를 한번 보면은 아까 나프타는 보면 석유화 원료로 사용하고 휘발유는 여러분들 뭐 내연기관 연료 그리고 등유 보면은 여러분들 주로 이제 항공유로 이용한다고 했죠. 자, 경유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에 주로 사용되고 중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박 또는 여러분들 뭐 화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특징적인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까지 뭐 연료에 대해서 뭐 어떤 증류탑에서 예열했을 때 온도에 따른 그런 뭐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용도 정도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연소에 있는 안전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 개통의 이제 안전장치죠. 자, 첫 번째는 여기 한번 보죠. 자, 주 안전 제어기입니다. 네. 자, 주 안전 제어기. 자, 이거는 뭐 제어기, 본체, 부품, 자, 부착 상태, 자, 전기 배선이 이상이 없는지, 자, 뭐 안전 스위치 정상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또 제어반이나 단자 이런 데 보면은 청결한 상태로 있는지 또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면은 먼지나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은 여기 단자가 풀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가 통했다가 통하지 않았다 하면은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선이나 이런 게 단선됐을 때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자 열이 발생하죠. 전기용접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용접도 이런 저항열을 이용한 겁니다. 딱 전기가 여러분들 용접봉 딱 대면 그냥 달라붙죠. 그럼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파크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이때 여러분들 열이 발생합니다. 이건 전기 저항열이라고 하고요. 이걸로 이제 용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단자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풀어지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수분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화재 같은 게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나 이런 것들은 자 뭐 지속적으로 한 번씩 자 드라이버로 보면 한 번씩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른 뭐 안전제어기에서 다른 내용들은 자 이런 배선이나 이런 것들 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부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화형 검출기입니다. 자, 화형 검출기는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화형을 감시하는 장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이 세 가지가 바로 화형 검출기의 이제 종류에 해당이 됐었죠. 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수광면. 자, 보면은 빛을 감지하는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오염물이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는. 그래서 플레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방정관식, 그 다음에 뭐 황화 카드뮴셀, 황화 납셀 등이 있는데 이런 앞에 빛을 감지하는 부분에 유리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 끓음이나 이런 게 묻어 있으면은 빛을 제대로 감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청결하게 끓음이 있으면 닦아줘야겠죠. 자, 만약에 이제 수광면에 오염물이 껴 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빛을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부착 밴드록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연료 공급을 계속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가 가동되다가 갑자기
보일러 연료 공급을 차단해서 보일러가 정지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하연 검출기에 플레임 아이에 여러분들 이물질이 껴 있는지 끓음이 있는지 이런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 본체 그리고 검출 소자 자 탈락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본체에 보면은 자 비신이나 이런 걸 검출하는 소자가 있는데 이런 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죠. 자, 전기 배선, 손상, 접속의 풀림 여부를 점검해서 자 손상이나 그다음에 접속이 자, 풀어지거나 빠지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자, 보호유리, 봉인유리 등은 오염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자,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자, 연료 차단 밸브입니다. 자, 연료 차단 밸브. 자, 이거는 밸브의 누설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기능을 확인한다. 왜냐면은 연료 차단 밸브를 닫았는데 만약에 연료가 누설된다. 그러면은 자, 보일러 이제 정지 중에도 보면은 연료가 자, 여러분들 버너 쪽으로 들어가서 연료가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뭐 점화원이 아니겠으면은 화재로 보면은 일이 커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밸브가 누설하는지 정기적으로 기능을 확인해야 되고요. 밸브의 차단 기구의 상태를 확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연료 차단 밸브를 한번 분해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연료 차단 밸브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전자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는 원통형으로 감은 전기 코일을 의미하고요. 네. 전자석을 이용해서 밸브를 열고 닫는 거죠. 그래서 안에 보면은 이렇게 뭐 막이라고 했는데 뭐 플런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제 통할 때는 여기 보면 플런저를 잡아당겨서 열리게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전기가 딱 차단됐다. 자,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제 전기가 차단됐어요. 그러면은 전자석의 힘을 잃었죠. 자석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스프링 장력으로 자동적으로 자, 이 스프링이 늘어나서 이 플런저가 보면은 자동적으로 밸브를 닫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이제 솔레노이드 전자 밸브에 보면은 자, 내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연료 차단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한기입니다. 자, 제한기는 자, 여러분 진기압력 제한기가 있었죠. 그래서 조절기가 보면은 한마디로 보일러의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이제 유지시켜 준다면은 제한기는 설정 압으로 맞춰두면 그 압력이 도달하면은 자, 압력초가 있도록 신호를 전자 밸브로 보내서 연료 공급을 차단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수로 보면 조절기가 가장 설정압이 낮고 그 다음에 제한기, 그 다음에 안전 밸브가 가장 설정압이 높았었지. 자, 이 진기압력 제한기 부착이 견고하게 됐는지, 자, 청결한지, 자, 누설은 없는지, 또 전기 배선, 손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한기에도 여러분들 전기 배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로 신호를 보이면 이 배선을 통해서 전자별로 신호가 가면은 연료 공급 차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최적으로 깨끗한 상태, 청결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한기도 보면은 이 진기압력 제한기가 있고 온수 온도 제한기가 있어요. 가령 보면은 이런 진기압력 제한기는 진기보일러예요. 네. 진기압력이 초과됐을 때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온수 보일러. 자, 온수 보일러는
압력보다는 온수 온도를 제한합니다. 가령 온수 온도가 자 일정 온도까지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100도씨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증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 온도에 이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수의 온도 제한기 경우는 연결 동안에 자 얘도 이상이 있는지 감온체라는 것은 온도를 자 보면은 측정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또는 보호관 상태, 봉입액. 그래서 감온체에 보면은 제한기를 보면은 이렇게 봉입액이 들어있어서 이게 이제 팽창함으로 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봉입액이 누설이 있는지 또 전기 배선,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자,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공기 압력 제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증기 압력 제한기도 있고, 이렇게 가스, 공기, 압력 제한기. 자, 그 다음에 연료유, 압력 제한기도 있습니다. 네. 제한기의 이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스나 공기 압력 제한기는 자, 수은 스위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수은 스위치를 보면은 자, 수은의 위치에 따라서 접점이 붙고 떨어지는 걸로 동작한다고 했죠. 근데 이 수은이 변색되거나 비상, 흩어지거나 또는 유리관이 파손되거나 또는 압력 설정이 변화되거나 자, 압력, 도관이 나사가 이완됐거나 또는 뭐 전선, 배선, 자, 손상 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주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압력이나 또는 뭐 공기 압력, 연설공이나 이런 공기 압력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연료유 압력 제한기입니다. 자, 이거는 연료의 압력을 보면은 제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압력 제한기에 보면은 또 여러분들 연료, 뭐 압력, 하한 스위치나 뭐 상한 스위치 이런 것들도 있죠. 이것도 압력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압력 제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압력 지시의 이상 여부, 압력 검출부, 누설 여부, 자, 접속도가 나서 이완됐거나, 자, 기름, 연료유가 이제 누설되거나, 또는 전기 배선, 손상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서 최적 상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주실 거는 자, 다른 것보다도 뭐 제한기 있으면 제한기 종류 정도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기 압력 제한기, 네, 온수 온도 제한기, 가스 공기 압력 제한기, 연료유 압력 제한기. 그러니까 온수 온도 제한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압력 관련 있죠. 그래서 증기 압력, 가스 공기 압력, 연료유 압력 네, 제한을 두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문제를 낸다면은 헤드라인 정도만 해서 다음 중 자, 뭐 제한기의 종류가 아닌 거 그래서 제한기 이 나온 거 외에 다른 걸 하나 집어넣어 놓고 이 중에서 이제 제한기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한번 출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점화 장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점화 장치라고 하면은 보일러에 보면은 불을 붙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파일로트 버너가 있으면은 이 파일로트 버너에 또 점화를 시키는 게 자, 착화트랜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일러 가동할 때 순서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보일러 전원을 눌러요. 그럼 세 가지 뭘 본다고 했죠? 전원 누르면 세 가지. 그죠? 저수익. 그 다음에 가스. 불. 가스 압력 하한 스위치. 그 다음에 가스 누설 스위치. 네.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보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운전을 누른다고 했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이제 동작을 하죠? 그렇죠. 송풍기. 자, 송풍기가 한 45초 정도 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프리퍼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퍼지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네. 그 다음에 착화 트랜스. 점화 트랜스가 보면 220V에서 1000V로 이제 승합을 하죠. 그러면은 착화봉, 점화봉에서 이제 스파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가 열려야 되죠? 연료. 그렇죠. 이제 전자밸브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파일로트 버너가 있어요. 그러면 파일로트 전자밸브가 열리고 그러면은 연료가 공급되죠. 그럼 파일로트 버너에 자 아까 착화봉에서 이제 스파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자 파일로트 버너에 이제 점화가 되죠. 자 점화가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화가 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이제 검출하는 거죠? 화염 검출. 이게 이제 화염을 감시해서 자 불이 붙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열려야 되죠? 주버너 보면은 자 메인 버너 또는 주버너에 보면 전자밸브가 열려야겠죠. 그리고 메인 버너에 보면은 자 이제 파일로트 버너로 주버너에 이제 자 착화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착화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연소에서 시작해서 고연소로 진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일러 운전 좀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점화용 변압기.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착화 트랜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고전압 케이블, 절연 해자가 손상됐는지 또 이게 이제 점화 장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접속 상태라든지 노즐 끝에 자 노즐이라는 게 연료가 이제 분사되는 곳이죠. 네, 여기에 이제 카본 탄화물이 고착되어 있는지 붙어 있는지 또는 점화 버너에 자 부착이 이완 여부 점화 버너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풀려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점화 버너 공기 배관 상태 등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점화 버너에 점화 버너로 하면 여러분 착화형 버너 파일럿 버너죠. 자 가스 배관으로부터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점화용 연료의 압력이나 화염의 길이 또 불꽃 색이 이게 돼서 적정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점화번호의 공기비 재조정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공기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보일러 설치될 때 최적인 이제 공기비로 설정해서 이제 맞춰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업자가 잘 알아야지 이제 공기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지 함부로 이제 조정하면은 안 됩니다. 보통은 이제 업체에서 이제 설치할 때 세팅을 다 해줘요.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연소 설비의 안전장치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자, 수행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주 안전 제어기 이제 정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번 좀 내일 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한번 24일 날 한번 좀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